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을 하면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윤석열 집값 발칵 뒤집혔다. 4월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오늘 BIS에서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토부와 KB는 올해 중으로 미분양이 12만 가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으며 서울 전세가율이 50%가 붕괴될 처지이고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부채가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종합적인 경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윤석열 집값 발칵 뒤집혔다. 4월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이제 매월이 살얼음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래도 이 집값에 워낙 부정적인 요인을 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파트 미분양이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높은 수치에서 맴돌고 있죠. 지금 여기 6만 8천, 벌써 7만 5천 추월했어요. 12만 대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총체적인 위기, 집값 하락. 이제 집값 하락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아요. 여기 보시면 물가, 성장, 재정, 환율, 금리, 정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아예 서울신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 총체적인 위기. 먼저 물가, 금리. 물가가 6.3 고점 찍은 다음에 6개월 동안 5%대. 쉽게 말하면 물가 떨어진 거 별로 없어요. 꼭지가 6.3인데 5%대인데 지금 6개월간 5%에 박스권에 묶여 있는데, 물가 잡을 생각으로 당연히 금리를 올렸어야지. 집값 떨어진다고 금리 동결해버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금리가 지금 3.50으로 동결해버리는 바람에 미국과 1.25%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은 계속 올릴 거예요, 금리를. 그러면 2포인트 차까지 확대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죠. 먼저 성장과 무역을 볼까요? 경제성장률 1.6%로 예전만 해도 2.3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1.6 하향하고 있어요. 재정도, 국가재정도 마이너스 6.8조 원으로 지금 늘어났고, 적자가 13개월, 무역 적자가 무려 13개월.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새마을운동 이후에. 자, 1, 2월 적자 180억 달러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어떻게 두 달 만에 적자가 180억 달러를 초과? 자, 환율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1400대까지 갔다가 1200으로 이제 안착이 되는가 싶더니, 이번에 금리를 동결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또 치솟고 있어요. 1310. 금리 동결 문제는 물가 폭등을 야기할 수 있고요. 달러 급등, 외화 유출 등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한은에서 알아서 이 경기 침체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동결했을지 몰라도, 지금 미국이 안전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소폭이라도 올렸어야 하는데 그걸 동결해버리니 문제가 심각하죠. 당연히 집값, 서울 지금 39주째 하락인 거 아세요? 그리고 이 하락이 이제 지금 하락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이번 주에도 축소되고 다음 주에도 축소될 확률이 커요. 왜냐? 왜 축소되냐? 지금 하락폭은요, 폭락이에요, 폭락. 이대로 1년 가면 80% 빠져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축소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플러스로 전환될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 이후에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물가, 금리,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달렸다. 이제 여기 보시면 집값 폭락하는 강력한 주요 지표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미분양 벌써 7.5만 가구, 연내 12만 넘긴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럼 주요 지표 3가지.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못 가면 집값이 뛸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보실래요?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무슨 집값이 뛰겠어요. 두 번째, 갭 투자. 투자자가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갑니까? 실거주자가 집값 못 끌어올려요. 세 번째,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매입할 능력이 별로 안 되는데 어떻게 집값이 뛰겠어요? 3가지. 자, 미분양부터 볼게요. 7만 5천 가구, 연내 12만 가구 유력. 지방 미분양이 특히 심각해요. 대구, 여기 아주 난리죠. 대구, 경북. 향후 3기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 본격화되면 3기 신도시 미분양이 더 급증할 겁니다. 이제 수도권이죠. 여기는
아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자, 해결 방법.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인하 안 하고 있잖아요. 배째라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미분양되죠. 할인 분양이라도 해야 돼요. 자기 살을 깎지 않고 어떻게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하기를 바라면서 요행을 바라면서 그럼 당연히 미분양 나죠. 그리고 뒤로 늦춘다? 지금 당분간은 계속 집값 빠질 것 같은데 언제까지 늦춥니까? 자, 조건도 완화해야죠. 무이자로 가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미분양에 줄어듭니다. 자, 갭투자 전세가율이 지금 낮아요. 너무 낮아요. 강남 놀라지 마세요. 42.5. 한마디로 강남 20억짜리가 있으면 내 돈을 12억을 투자해야 돼요. 42.5밖에 안 돼요. 전세가 훨씬 더 싸. 내 투자 비용보다. 서울도 51.2. 보통 60에서 65까지 다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분기됐고 이 상황에서 무슨 갭 투자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23년 올해 하반기에 또 매물이 확대됩니다. 특히 강남에 매물이 많아요. 그리고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물량 폭탄이 수도권은 물론 서울까지 지금 문제화될 수 있어요. 자, 투자자들이 매입을 해야 하는데 투자자들은 거의 다 갭 투자가 많아요. 근데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게 올라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강남과 서울이 먼저 움직이는데 여기가 뛰지 않으면 경기도, 인천, 지방은 볼 것도 없어요. 자, 가계부채 볼까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로 세계 3위. 이제 주요 국가에서 이제 좀 인구가 적은 나라를 빼버리면 1위고요. 아주 인구가 몇백만밖에 안 되는 나라까지 포함시키면 3위라고요. 지금 부담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가계 원리금 부담은 세계 2위입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죠. 금융위기 때 그 위험성을 추월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자영업 대출 무려 309만 명이 1014조. 어우, 이거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네요. 1인당 3.3억. 여러분들 1인당 3.3억이 빚을 지고 있다? 가계부채? 이거 지금 망조 아닙니까? 3억 3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빚은 엄청나네요. 자, 현재 그렇다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완전한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매도자들은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정답 맞습니다. 현재라도 빠를수록 유리해요. 두 번째, 고점 대비 하락폭 20% 이내. 만약 내 것이 꼭지 대비 20% 이내로 빠졌다. 이건 던지는 게 술립니다. 왜? 얘는 무너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적게 빠진 것으로 보이는 건데 착각하면 안 돼요. 매물을 넓게 내놓지 말고, 왜냐하면 중개소 사장님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다른데 30%다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단지하고 그 주변 제일 싸게 나온 매물도 지금 안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 싸게 나온 매물을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정도 내놔야 팔리는구나. 그것도 바로 팔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로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은 매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어차피 수백만 개 중에서 내 건 하나인데 내가 바닥에서 갈아탈 이 아파트는 내 거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투자 목적일 경우 그러라 이 말이에요. 아파트가 아닌 거, 주택이 아닌 거, 뭐 상가 같은 거, 땅 같은 거,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건 매도해 버리세요. 왜 끌고 갑니까? 그 다음에 매도 후에 바닥장에는 반드시 매입은 해줘야 돼요. 매도하고 끝나면 망하죠. 집값은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는 증여보다 매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많이 빠져서 증여도 이제 증여세가 줄어든 건 맞지만, 내 아파트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럴 때만 증여를 하세요. 좋지도 않는 그 아파트, 그거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가 많은데 왜 그 아파트를 증여합니까? 차라리 매도하고 현금 증여하는 게 낫지. 가격이 높고 폭등한 아파트, 바로 이런 아파트가 매도의 1순위죠. 그런데 상승 확률은 한 30% 정도 돼요. 즉 올해 중으로 상승할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 매수는 여름에 판단하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그리고 24년 이후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 물가 금리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70%를 차지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미국 물가만 보세요. 물가. 그리고 금리. 이게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자, 그리고 상급지, 대단지 40% 이상 하락했다면 솔직히 뭐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만 망하는 건 아니죠. 지금 매수해도. 그래도 아무튼 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장기적으로 신고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만 잡으세요. 괜히 외곽에 잡아가지고 새 거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홀려갖고 잡지 말고, 특히 젊은 세대들 거기 아파트 가서 그냥 눈이 휙 도는 거야. 그래갖고 잡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또 얼마나 말 잘합니까?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 현재 미분양, 분양권.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분양만 조금 판단하고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고 분양권이겠어요. 자, 분양권, 미분양 웬만하면 6월 이후가 좋고 지금 할 때는 분양 같은 경우 제일 좋은 것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때 갭 투자, 비투자가 실거주보다 유리하다. 바닥장에서 갈아타기는 지금 하지 마시고 팔았어도 좀 기다렸다가 바닥장에. 자, 하락폭 감소. 자, 하락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자, 하락할 확률, 올해 내내 하락할 확률은 70%. 이제는 미국 경제도 심각하다는 걸 같이 보자고요. 자, 당분간 집값 하락은 지속이 될 겁니다. 미국 집값이 무려 6개월 연속.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거 영연방이라고도 하는데, 뭐 영국,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닮았어요.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 거의 똑같습니다. 20년 이 그래프가. 그런데 미국이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앞으로도 계속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뛰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심각, 국채, 물가, 금리, 집값으로 간단하게. 국채, 10년 국채 금리가 4%, 2년 4.9%를 돌파했습니다. 2년과 10년 금리 역전, 놀라지 마세요. 81년 후에 최대입니다. 자, 1981년 후 최대로 지금 벌어졌어요. 2년과 10년. 그리고 CPI 6.5가 6.4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확 떨어져야 하는데. PPI 이거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죠. 0.7% 오히려 올라갔어요. 마이너스에서. 근원 소비자 지출, 근원 소비 지출이 PCE가 오히려 4.6에서 4.7로 증가했다는 것은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즉 물가 뛰면 이제 금리 보세요. 기준금리 원래는 5%가 상한선으로 예측을 했어. 그러다가 5.5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6.5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즉 계속 물가가 안 잡힐 것 같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기준금리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조심해야죠. 집값. 미국은 집값이 6개월 연속 하락이고 2.78 마이너스 2.78 이거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모기지가 무려 7%. 2006년 이래 지금 모기지 금리가 최고랍니다. 집값 하락폭 계속 줄어들지만 하락은 지속된다. 자, 이게 0입니다. 몇 번 보여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요. 15년부터 22년 사이 보시면 자, 15년부터 이게 녹색 위에서 계속 놀았죠. 빨간색은 한국부동산원, 까만색은 KB 두 개 지금 어떻습니까? 자, 2021년까지 계속 뛰기만 했네요. 그쵸? 그러다가 지금 여기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자, 지금 예전에 바닥 쳤을 때 여기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어. 만약 이대로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이거 10억짜리가 1년도 안 돼서 빵원돼요. 빵원. 이렇게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자, 어떻습니까? 이제 반등하고 있죠. 이 원 친 거 보세요. 반등 계속 할 거예요. 반등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하락폭이 축소. 하락폭이 계속 축소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음 주에도 축소. 아니면 뭐 횡보하다가 축소.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박스 진하게 친 파란색 박스 24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마이너스에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축소 안 하고 그대로 하락폭이 횡보를 해버리면 뒤로 가게 되면 10억짜리가 2억이 됩니다. 2억이. 올해 중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올해 중으로 어떻게 2억이 되겠어요. 그래서 축소되는 건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0.1에서 0.2%에서 마이너스로 아마 횡보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는 뭔 뜻이냐? 여기서 계속 지금 하락폭이 줄고 있는데 A 뭔 말이냐? 이렇게 반등한다. 오, A 빨간색 반등한다. 자, 하락폭 계속 축소 2023년 올 6월부터 상승을 해버릴 것이다.
이걸 지켜보는 봐야 돼요. 여름마다 뛰었으니까. 근데 확률은 30%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년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이때부터 올라갈 것이다. 이게 B. 지금 6월까지 하락 축소 약보합 24년 이후 반등. 내년에 반등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C. 25년 이후다. D. 하락이 큰 상태에서 올라간다. 이 확률은 높아 보이진 않고. 자, 이제 한국경제 총체적 난국. 신용대출 금리 다시 오른다. 보시면 물가 성장 제출 환율 금리 지금 뭐 하나 좋은 거 없다고 했어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오히려 5.0에서 5.2로 올라왔다고 했죠. 자, 성장 1, 2월 무역 수지 적자가 두 달 만에 179.5억 달러. 이거 천문학적이죠. 재정. 자, 1월 국세 수입이 6.8조 원이나 감소됐습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자, 동결했어요. 동결. 자, 원달러 환율 1321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다시 오름세탄 신용대출 금리. 지금 분명히 신용대출이나 이게 담보대출이 내려가고 있다고 들었죠. 왜? 정부에서 압박을 한 거예요. 압박을 하니까 당연히 금리를 내린 거고, 예금이 됐든 적금이 됐든 아니면 대출이 됐든 그러다가 압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금 미국이 뛰는데 다시 어때요? 하나은행 뛰고 있네요. 그리고 국민은행도 확 뛰고 있네요. 결국 미국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BIS 한국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고 여기 아예 노골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환경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는 3위다. 가계부채. 솔직히 스위스나 호주 인구도 없는 별로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나마 호주는 뭐 이해 가지만 세계 지금 3위라는 건 심각해요. 원리금은 2위입니다. 원금이자 갚는 것은. 자, 1월 광공업 생산. 여기 보면 이게 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정말 많이 심각했었죠. 생산 라인이. 그러다가 회복을 하는 듯 하더니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후유증으로 금리랑 후유증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거 보세요. 여기를 추월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미분양, 매매 거래량, 전세가, 매매가, 실질임금 추이 다 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 미분양 7.5까지 증가. 이게 12만 가구로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주택 매매 거래량은 2.6인데 이제 1월 이후에 조금 약간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크게 표가 안 나죠?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심각합니다. 54? 지금 51로 다시 떨어졌죠? 자, 서울 아파트 3.3m당 평균 매매가. 자, 매매가도 여기 보시면 2014년에 1722밖에 안 됐던 게 세상에 평당 4268만 원. 3배 가까이 뛰었네요. 그리고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현황 및 실질 임금. 뭔 말이냐? 임금은 올라갔어요. 지금 명목임금 파란색, 실질 임금이 주황색. 임금은 올라갔는데 여기 보세요. 임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실질 임금은 별로 오히려 더 낮아. 왜? 물가 뛰고 금리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아파트들이 많네요. 바로 이게 좀 정상화, 빨리빨리 제자리 돌아왔고 경제도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제반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점인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